3, 성경책 1. 이런 거 재밌다, 이런 거 재밌다. 3, 2, 1. 성경책 시각에서 아, 왜 이러지? 하나, 둘, 셋. 이러고 시작할까? 네. 근데 영화 내용 중에서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순자 할머니께서 하시죠. 보이는 것은 괜찮아. 이제 뱀이 이렇게 약간 스포가 있지만 못 보신 분들 네,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근데 다 얘기하면서 보시라고 하면 이거 참 말이 안 맞긴 한데, 그죠?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이제 미나리를 이제 키우는 그 곳이 아무래도 물이 있고 이런 곳인데, 이런 습한 지역에는 이제 뱀이 좀 많이 있는 아칸소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시골 지역이고 그리고 너무 아칸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촌스러운 사람들, 미국 내에서도 촌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밭을 산 한국인이 가서 그 지형을 이제 이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거기 가면은 뱀이 많이 나오니까 그쪽으로는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는 굳이 거기에 가서 미나리를 심으시죠. 저는 이 플랜 B가 영화사 배급사라고 하는 이해를 갖기 이전에 처음에 굉장히 큰 로고로 이제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막 이사집 트럭 막 가면서 플랜 B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플랜 B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마지막 씬에서 미나리를 캐면서 오늘 스포 많은데요, 이거. 네, 미나리를 캐면서 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플랜 A가 망가졌잖아요. 아버지의 플랜 A가 여러 번 있었지만 플랜 A도 망가지고 플랜 B도 망가지고 근데 거의 플랜 C와 가까운 그러한 플랜 B인 미나리가 마지막 씬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됐구나 영화가 여러 형편에서 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영화 씬으로 돌아가서 뱀 나타났을 때 이제 데이빗이 돌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건 괜찮아. 보이지 않는 것이 위험하지. 라고 얘기하는 그 문구가 굉장히 기억에 좀 남았어요. 완전 공감. 네. 그죠. 왜냐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최근에 미국의 사건들로 인해서 사실 수면으로 올라온 것이고 늘 레이시즘은 있어 왔고 그리고 이거를 더 근절할 수 있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 더 확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궁금하다. 제레미 얘기 들으니까 그 영화를 볼 때 이제 본인이 이주민으로서 또 거기서 약간 그런 인종차별적인 것을 보거나 당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네. 영화 안에서 본인이 느끼기 저건 인종차별적인 뭐 표현이다. 저건 인종차별적인 상황이다. 이런 걸 느꼈던 장면들은 뭐가 있었어? 이 처음에 전 되게 좀 스티븐 우리 제이콥과 함께 굉장히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막대기 이거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뭘 여기 있네. 그래서 여기 아닌가 저긴가. 그래서 씬 자체가 그러면서 리플렛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로 연락하라고 우리 물 찾아줄 거라고 얼마씩 돈을 내면은 우리가 물을 찾아줄 테니까 뭐 이런 걸 하는데 저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이콥 속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방식을 가지고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여기가 물이 있다고 아이고 사기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런 내용의 멘트를 하잖아요. 같은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거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을 연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약간 사기꾼의 냄새가 막 나게끔 연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더 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에.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주님, 그래서 다시 마음을 정화해야 되는 네, 그런 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아리 공장에 가시잖아요. 감별사로 이제 가시게 됐을 때 소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시큰둥해요.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새로 온 식구니까 이제 잘 그 좋은 교재를 갖고 함께 열심히 합시다. 근데 아무도 박수 안 치고 이런 씬에서 음, 사실 그 씬에서는 그 사장님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너머에 그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와서 있는 우리 그 이주자들과 어떻게 교류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살갑게 교류를 하시는 분은 아니겠다. 그러니까 박수를 안 치는 것도 그렇고 그 공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음, 있겠지만 사회적인 이유, 뭐 정서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음, 있겠지만 그 사장님께서 잘 교류를 하는 시대적으로도 80년대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곳은 이제 드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음, 그 연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출되어진 그 씬을 봤을 때 그거를 의도했던 감독님이 기억하는 어렸을 때 그 80가지의 스토리 중에 하나였었던 아버지의 어머니의 일터의 그림이 어땠는지가 약간 느껴져서 음, 사장님의 모습이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전혀 없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이제 지나치게 되거나 무관심을 가지게 되거나 어, 어,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았는데 그눈 감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인종차별과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음, 그 음.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그 만들어진 그 분위기 자체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지, 거기 상황에서. 네. 그치? 뭐 아니면 네. 콕 집자면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결국 아시아계나 이주민 사람들이고 사장님은 백인이었다. 약간 뭐 이런 그 음. 설정 자체부터 가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느껴지는 분위기 같은 거. 동시에 저는 한 가지 또 들었던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이 서핑을 다니는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음, 중국인들은 여기 이주해 와서 지금 3세대 뉴질랜드 이주민들이 살고 음,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러시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초창기 미국 이주자들 그리고 하와이에 또 사탕수수를 이제 캐러 갔었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뉴질랜드 골드러시가 터져요. 그러면서 중국 분들이 대거 이주를 호주와 뉴질랜드로 오게 되는데 그때 비슷하게 이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또 오시는 이주자들 그분들은 완전 삶이 다르긴 하죠. 근데 2세대, 3세대 중국 분들 말고 지금 막 오신 중국 분들은 교류를 엄청 많이 한대요. 그리고 누구랑? 서로 중국인들끼리 아, 중국인끼리? 서로를 많이 돕는데요. 음, 많이 돕고 그리고 서포트하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한국 분들은 근데 많이 교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의외로. 음, 예, 좋은 이야기들 알고 있으면은 소위 이제 좋은 땅 알고 있으면은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보면서 지금 이 80년대 초창기 미국 이주민들의 생활이 물론 살갑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겠지만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드시기 때문에 한인들끼리 좀 그렇게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영화 미나리에서 우리 제이콥 가족이 데이빗네 가족이 아칸소로 이주하기 이전의 모습은 전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아칸소로 갔을 때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그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서 아칸소에 사람들이 없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감별사 중에 이미 아칸소에 와서 하고 계셨던 그 한국 분이 얘기하시잖아요. 음, 여기에 오는 사람은 음, 상처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얘기를 음, 하시잖아요. 음, 음, 그걸 보면서 그 한인 교회와 그 음, 사회와 한인 사회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됐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리고 그 인종적인 어떤 환경들. 왜냐면은 사실은 이게 정체성을 만드는데 저는 음, 계속 연기를 하는 데이빗과 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밟혔어요. 음, 거기 그 교회 거의 그 아칸소에는 그 한인 교회가 없어서 현지 교회를 가잖아요. 미국인 교회를 가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서로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꼬마애가
그 쳐다보는 게 너무 인상적. 그 씬 자체가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상 이렇게 딱 쓰고 약간 여기 이 동네에는 흔하게 보이지 않는 한국에서 온 꼬마가 이렇게 교회에 왔네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너무 재밌게 그 씬 자체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 친구가 되는 과정들도 그렇고 그 아이가 했었던 표현들 중에서도 우선은 그 이 레이시즘은 아닌데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서 표현하게 되는 되게 미성숙한 표현들이 있었죠. 그 우리 데이비드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렇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같이 집에 초대를 해서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친해져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한 가지 집에 초대되어져서 갔을 때 그 집에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 음, 원래 그 트레일러 집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생을 마쳤는지 잠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꼬마 아이에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게 무지하다라고 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거 거의 그 물 찾는 그 스틱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의 것으로 저는 그 씬이 이해가 됐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제가 그 데이빗과 앤을 계속해서 눈여겨서 봤었던 이유가 사실 그 1.5세대로서 혹은 음, 2세대에 기울 수 있는 이제 한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인 정체성을 이제 어댑트하고 이제 새롭게 배워가는 어떤 그러한 과정에 있는 아이들의 삶이 되게 눈여겨 들어왔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체성과 관련이 있고 이게 사실은 음, 본인이 살고 있는 사회 구성과 자신의 마음과 이 마음을 정의하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어떤 그런 데서 오는 철학적인 관념이 생기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그 사회적인 이게 한 문화권 안에 있으면은 이게 이제 한국에서만 공부하고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면은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함께 본인의 마음이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고 사고하고 어, 어떻게 똑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표현이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의 표현이 있고 미국인들은 미국인들의 표현이 있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하면서 본인이 어떠한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나갈지가 이제 분명해지고 그거를 철학적으로 서술해 낼 수 있고 규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본인이 그 10대를 거쳐서 성인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은 굉장히 프레이저한 좀 깨지기 쉬운 어떤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음. 데이비드는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파이프 담배 막 이렇게 구경하기도 하고 카우보이 신고서 친구랑 막 같이 자전거 타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레미가 본인이 1.5세로서 약간 그렇게 자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 이제 1.5세에 준하는 아마 그 자녀들의 삶에 조금 더 보게 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 그지? 네, 그런 아무래도 게 좀 조금 많이 감정이입을 하게 되지.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 그 신앙인의 어떤 정체성이랑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모니카 분도 사실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그 자기 자신이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함께 그러한 그 자신의 문제들을 같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 필요했었던 것 같고 그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좀 기댈 수 있는 그러한 그 그룹의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공동체 음. 코이노니아가 있는 연합이 있고 이런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리를 원했는데 그러한 자리를 찾지 못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나오면서 이게 가족들이 전체가 다 헤쳐나가야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었던 것 같다. 미나리 자체가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가족들의 삶이고 신앙이고 씨름하는 이야기였다라는 내가 생각이 사역을 다닐 들어요. 때마다 늘 한인교회 연결돼서 뭐 유럽의 한인교회, 아프리카 한인교회, 뭐 미국의 한인교회, 되게 뭐 심지어 뉴질랜드 한인교회까지 다양한 대륙과 나라의 한인교회들을 내가 이제 좀 경험을 하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인교회를 이민 간 사람들이 한인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그 한인교회에서 모든 정보를 얻고 사람도 만나고 필요한 도움을 얻고 사실 또 교회도 그거를 약간 사역처럼 하고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관계가 맺어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 제이콥의 아내 모니카는 사실은 너무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내가 그런 게 필요한 걸 알고 교회를 나갔어. 어쨌든 백인 교회긴 하지만 교회를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제레미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런 기대했던 그런 공동체를 만날 수 없었지. 그쵸? 문화적 차이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래서 나는 아까 물어봤던 것 중에 궁금했던 게 내가 영화 안에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좀 되게 인종차별적이다 혹은 이렇게 아시안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느꼈던 이렇게 좀 강하게 왔던 부분 사실 나는 그 교회 분위기였거든. 교회 사람들. 아이가 쳐다보는 눈빛. 그리고 그 여자가 계속 물어보잖아. 내가 하는 게 너희 말 맞으면 나한테 얘기 좀 칭총칭총칭 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이 미국에서는 그 난리 났었어요. 그 부분 가지고. 그게 대표적인 그 아시안 혐오적인 발언이다. 네. 우리를 이제 무시하는 이렇게 하면 칭총칭총 이렇게 하는 이런 스타일들이 근데 여자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 쳐다보는 아이의 눈빛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랬고 이게 교회지만 결국 그 인종과 문화를 넘지 못하는 나와 다른 사람의 유일한 아시안 아무리 시골이고 백인을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시아인인 우리와 다른 인종의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한테 그 사람을 품을 수 없고 여기도 속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는 이 교회가 그걸 해줄 수 없었구나라는 부분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거기 왜 나이 든 친구 나오잖아요. 폴이었나? 이름이 뭐죠? 예, 폴이죠? 네, 그러니까 폴은 음,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이상한 사람이잖아. 음, 막 계속 주문을 막 배우는 것처럼 막 이러고 막 되게 막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딱 이단 소리 듣기 쉬운 막 그렇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혼자 중얼거리고 막 교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막 십자가를 끌고 이게 나의 교회야. 막 제이콥이 막 너 혹시 나가가 뭐 저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나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열심히 매일 와서 함께 일을 해주고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비록 이상한 방식이긴 했지만 모니카가 부탁할 때 집에 가서 막 물도 뿌리고 귀신도 쫓아주고 되게 이상한 방식이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보여주는 지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가 실제로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그 사람을 품어야 될 교회는 그 사람을 품지 못했고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속하지 못했어.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보이고 뭐 누가 봐도 이상하고 모니카도 처음에 약간 가까이 하기 되게 어려웠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니단인지 진짜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인데 너무 성실하게 그 가족을 돕고 너무 이렇게 그게 이게 진짜 어떤 게 우리에게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을 과연 이상한 행동만 보고 저 사람은 이단이야 혹은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정죄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는 너무 이 영화 선명하게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작 교회에 정착하는 데 실패했잖아요. 그쵸? 그 인종과 그 문화의 벽을 넘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 물론 아이들끼리는 뭐 친구가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을 봤을 때 나는 그런 부분들도 한인들이 한인교회에 가서 배반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교회가 가지는 공동체성을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성마저도 이 교회는 주지 못했다는 점이 난 그게 좀 영화 내에서 또 이게 약간 관심 있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폴 볼 때 십자가를 그것도 그 씬도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네, 그랬네. 팔복의 맞네. 최춘선 할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오랜만에 아, 듣는다. 그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에센셜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청년들이 막 이렇게 뭐 돌도 던지고 막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욕도 하고 버스 안에서 이렇게 가다가 뒤로 들어보면서 막 욕하는 그런 씬에서도 그렇고 이게 그게 딱 그 오버래핑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시 한번 그 정말 오랜만에 듣는 그분 이제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그러네. 진짜 제레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때도 참 그분이 나중에 뭐 책도 쓰시고 유명해지고 뭐 김호영 감독이 이렇게 영화도 만들고 해서 그분이 많이 그랬지만 사실은 오해를 많이 받았지. 맨발로 다니시고 맨날 소리 지르시고 하니까. 그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그 영화가 그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아메리칸 드림을 사실 아메리칸 이주자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이주자들이잖아요. 처음에 영국인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남미에서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미국인데 그러한 그 미국에 가면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다라고 많은 그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미나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지금 시대에 맞춰서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그 평론들을 보면서 이 아메리칸 드림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 음. 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냥 꿈, 이상향, 이상적인 어떤 드림 같이 맞닿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두가 다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나의 그 꿈과 어떤 그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 맞닿아 있어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이렇게 누구는 그냥 예고편 그냥 트레일러만 봤는데 나 왜 울고 있어 막 이러고 트레일러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막 고향 생각 나 왜 울고 있어 막 이러고 있고 고향 내가 떠나온 곳과 내가 계속해서 추구해서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오버래핑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좀 지배적으로 들었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때는 그 교회 장면이 제일 되게 나이스하고 뭐 환영하는 것 같고 예배 끝나고 같이 다과도 나눴지만 사실은 거기가 내가 봤을 때 영화 속에서 인종차별적이거나 혹은 아시아인에 대해서 무지한 백인들의 모습이 되게 느껴졌던 부분이었거든. 나한테 잘 다가올 때는 들었어요. 나한테 드러났고 제일 가깝게 다가왔던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거지. 이민자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을 찾을 수 더 느낄 수 있었겠다. 이제 그래서 궁금했던 거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니카가 그 본인이 나는 이제 더 안 가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느낀 게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이슈가 너무 확 보이니까 예. 이게 뭐 내가 원했던 그런 교회와의 교회 생활이 아니다. 아마 한인교회의 제이콥도 그 한인교회에 엄청 뒤지 않았을까. 가능성 있죠. 그거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냥 어. 그 상상력이지만 그리고 이제 한인들 얘기할 때마다 막 믿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폴한테 막 엄청 화내면서 그 엎어진 계약 엎어진 다음에 계약 그치. 엎어졌을 때 맞아. 그 씬도 그렇고 여러 형태로 된 것 같은데 아마도 그 한인교회와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이슈들도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나도 이제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외국 다니면서 보면 뭐가 그 안타깝냐면 중국 사람들 진짜 잘 챙기거든 서로. 중국 사람들은 그 문화 자체가 네. 이게 아주 심각하게 가족 문화예요. 친척까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 그 사람들이 예외가 없어. 다 가족 단위로 불러들여요.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야. 제가 그 르완다 키갈리에 보면 이제 그 식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는 동생이 어쩔 수 없잖아. 아시아인들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한국 사람들은 많이 없고 중국 사람들은 어디나 있으니까 중국인 식당을 가야 좀 현지 음식을 벗어난 뭔가 아시안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데려가는데 누나 저희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요. 그 동네 자기 한국 청년들이 모여서 가는데 중국집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중국집 옆집의 가게도 중국 사람이야.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식당도 중국 사람이야. 보통 중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일하거든요. 누가 하나 자리를 잡잖아? 그럼 친척 가족들을 다 불러. 그 동네를 집도 같이 사고 땅도 같이 사고 가게도 같이 하면 이 동네를
차이나타운화 시키는 게 그 사람 전략이에요. 같이 음. 사는. 그러니까 화교 문화 음. 생긴 거잖아. 예전 세대 이주민들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많더라고. 한국 사람 믿지 말라고. 사기 당하는 사람, 사기치는 한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외국인들, 백인들한테는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게 이슈였다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같은 한국 사람끼리인데 배신을 당하는 게 약간 이슈인. 그게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안타깝고 신앙의 사회에서도 그게 넘어가지를 못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끼리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 문화 안에서 만약에 그게 해결이 된다면 사람들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한인교회가 참 건강해질 텐데 한인교회 또 엄청 갈라지잖아요. 네.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죠. 나는 진짜 나라마다 들었어요. 그거는 없는 나라가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듣고 미국에도 듣고 유럽에도 들었고 교회 안에 그 한인교회 안에 그 분란이 생겨서 갈라진 문제 너무 안타까운 사람. 나는 그 어디 갖다만 놓으면 한인교회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주님, 자, 이 나라의 한인교회를 막 아니 진짜 그런 무슨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많은데 그게 이주민들의 삶을 되게 좀 더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게 사실 그 이 아메리칸 드림의 다운사이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향해서 가서 개척해서 새롭게 읽어서 가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나 잘 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기적인 건데 그 이기적인 것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뭐 같은 민족의 사람들도 뭐 챙기지 않고 보지 않고 근데 그거는 신앙 안에서도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 내 뜻을 이루는 것, 내가 추구했었던 이상이 내 삶에 오기까지 그냥 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도 뭐 내팽개치고 그 자신의 이상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내가 가족을 택할 거냐 이렇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지에서 가족을 버리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전에 그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셨던 나는 교회는 성장시키는데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부흥시키는데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 교육에서는 실패한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본인의 어떤 고백들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들 보면은 너무 좀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미국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아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을 본인이 이제 성장해서 얘기를 할 때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를 않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 미국 사람 목사님은 외국도 네, 그렇구나. 네, 가정을 돌보지 않으셔서 본인은 이제 이거를 이 문화적인 것들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게 저는 2시에 퇴근을 해야 합니다.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이거를 사표를 내든지 내가 2시에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든지 이거를 되게 파격적으로 교회에게 부탁을 하셔서 이제 처음에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됐을 때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이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살아갈 때 내가 내 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가? 내 비전이 이루어 나가는데 가정은 제외되고 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고민이 들면서 내 가정이 내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신학적 이해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뭐 이런 고민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명해지는 것을 그리고 나의 dream come true가 오기까지 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거 다시 한번 좀 재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혹시 저희가 이런 저는 이 유명이라고 하는 것, 내 뜻을 이루어서 유명해지는 것, 이것이 저는 하나의 되게 중요한 그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돈도 저는 어떤 권력이 아니라 잘 활용해야 되는 뮤추얼한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fame이라고 하는 유명세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유명세를 갖게 됐을 때 잘 활용해야 하는 특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결국에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돈도 그렇고 유명세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그 부여되어진 어떤 그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조이는 네, 어떻게 생각해요? 네, 잘 대화에 참여시켜 막 이렇게. 네. 왜냐면 저는 이게 생각나시면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본인이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전적인 사람들. 저는 애니어그램, 뭐 MBTI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애니어그램 3번이 챌린저라고 하더라고요. 이 챌린저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을 한번 딱 정하면은 그거대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통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야망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죠. 제레미가 그런 유형이라고?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3번 유형이 그치. 그러니까 그러하다는. 깜짝 놀랐어. 전혀 네. 그런 거 관련 없는데. 저는 전혀 완전 반대, 그러니까, 완전 반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개인의 이제 로맨틱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4번의 유형의 사람으로. 나 한 사람의 안위와 네. 그게 중요하고. 아, 굉장히 조용하게 아, 묵상하고 할 수 있는. 근데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그 목표만 보고 달려가지 이 목표를 이루고 나서를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음, 들면은 내가 유명해지고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인격이 완전 바닥에 있고 말도 안 되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순자 할머니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되게 마음속이 되게 막 여러 가지 갈래로 막 생각이 균형이 안 잡혀 있고 인격도 안 잡혀 있는데 성품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그 숨은 의도들이 막 있고 이런 사람들은 유명해졌을 때 이게 안전한가? 라는 음,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드는 음, 거죠.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우리 그 Sing Again 이야기를 할 때 그 유명과 무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유명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잘 하지 못하는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신 분들로 인해서 유명한 것이 잘못 판단되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나는 지금 제레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제레미가 하는 질문과 어떤 뭐 이렇게 완전 결이 같다고는 뭐 말하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아까 얘기했던 어떤 아메리칸 드림이나 또 이주민에게 있어서 아메리칸 드림 그리고 성공하는 거 그리고 영화에서 보여진 것들 제이콥의 태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좀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특히 이제 이민 1세대. 이민 1세대가 제일 고생하는 세대잖아요. 그쵸? 제일 고생하는 세대잖아요. 모든 게 처음이고 어려운데 특히 이제 자식이 생기면 자식한테 뭔가 좋은 걸 주고 싶고 이러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라서 그 모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고생과 이런 거 다 자기가 감당하면서 사실은 이제 모든 걸 이렇게 새롭게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아메리칸 드림 어떤 뭔가를 도전해보고 이 땅에 온 뭔가 새로운 걸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왔어. 근데 막상 오면 현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래서 이주민 사람들이 가가지고 큰 꿈을 품고 막 집 한국에 있는 모든 가정 막 이런 거 재단 다 정리하고 가갖고는 거기서 세탁소 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일 하면 돈을 버시잖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남자야. 한국 사회에서 남자, 특히 어른이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또 사회에서 해주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이제 큰 소리도 좀 치셔야 되고 하는데 그 사회에 가서 그걸 못 하시잖아요. 이민을 가신 1세대 분들 그걸 못 해요. 제가 많이 들은 얘기도 그렇고 실제 상황을 봤을 때 그분들이 남자건 여자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 문화에 특히 그 이민 초기 세대 옛날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신 그런 어른들인 남자분들의 경우는 이게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경험을 계속 하잖아. 이민 갔을 때 처음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 성공을 근데 아메리칸 드림이 또 이루기 쉽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아무리 달려가고 하더라도 그 꿈을 품은 게 있더라도 사실 그거를 이루기 전에 너무 해야 되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해야 되는 어려움과 뭐 모르는 일에 도전해야 되고 또 이 와중에 백인들한테 차별도 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완전 낮아진 자존감이 저는 이제 그게 낮은 자존감과 그 자신감이 상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약간 그런 반대급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제 제이콥에 사실 그런 걸 봤거든. 제이콥이 집요하게 요청한 게 그거잖아요. 엄마는 이걸 좀 더 하더라도 우리는 아이를 좀 더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고 아이가 아프고 아이를 돌보는 엄마로서 그걸 생각하지만 그 남자가 포기를 못한 게 뭐냐면 야 자식이 아빠가 한번 성공하는 모습은 봐야지. 아빠로서 음. 내가 성공하는 모습 한 번 정도는 보여줘야 되잖아. 이게 음. 한처럼 약간 그 음.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의 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나는 좀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음.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감하게 됐냐면 내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1세대 한국 남자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 본인이 너무 고생했고 근데 그게 육체적으로만 고생한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하면 겪었던 어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반대급부로 그런 명예욕,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성공했다, 어떤 타이틀 달았을 때 그 자부심 이게 굉장히 과도하게 커진다라는 거를 내가 여러 번 들었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된 거지. 왜냐하면 그분이 사실은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겪은 어떤 일종의 트라우마나 상처가 반대급부를 음. 만들어낸 거잖아. 반대로 음. 오히려 내가 이걸 이루고야 말겠고 아니 이 땅에서 성공하고야 말겠고 내 이름을 알리고야 말겠고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야 말겠어. 이런 어떤 각오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거는 이제 물론 그러니까 제레미가 언급한 것 같은 성격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주민의 이민자라는 어떤 그런 환경과 아메리칸 드림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봤을 때는 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데 저는 이제 미나리 영화를 봤을 때 제이콥 캐릭터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니까. 네, 그래서 그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걸 거의 마지막 보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꼭 어떻게든 해야 돼. 근데 사실 그게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증명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은 사실은 결국은 가족을 챙기고 싶은 거죠. 가장으로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행복해야 할 무언가가 음. 이루어지는 그 순간 가장 지켜야 할 것을 놓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전에 연애할 때는 사랑해 당신을 그 노래를 그렇게 제일 불렀다고 하는 부부가 엄마가 맨날 저것만 불렀다고 할 때 "그랬어?" 그것조차도 뭐 겸연쩍여 하면서 기억에서조차 없어질 정도로 너무 사는 게 각박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이콥 부부를 보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침? 그게 막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 극 중에서 그 제이콥의 와이프가 교회를 인제 계속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저는 사실 인제 앞에서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인제 그 커뮤니티의 관점으로 인제 접근을 했는데 저는 사실 하네리 배우가 연기했었던 그 캐릭터가 저는 커뮤니티만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 모니카는 그래도 이 신앙적으로 뭔가 그 깊이 커뮤니티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뭐 신앙적인 교류 이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체험적인 신앙, 뭐 감동이 뭔가 있어서 그것을 가족, 아들, 아픈 아들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를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종교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족에게 계속 전하고 싶었고 하지만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 힘든 거죠. 오늘 본 수다 나누기 전에 살짝 공유했었던 기사에서도 있었지만 저는 이게 이 영화가 Wrestling with God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과 씨름해 가지고 이기려고 했었던 야곱처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막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애씀이 막 느껴져 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이 저도 그랬고 여전히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막 애를 쓰는 너무나 애를 쓰는 차라리 제가 그냥 다 내려놓으면은 차라리 하나님이 일이라도 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음.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제이콥을 통해서 제가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마음이 음. 너무 아팠었고 결국은 그
전혀 신앙적인 것은 다 미신적인 거로 치부해 버리던 제이콥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바뀌는 뭐 이런 약간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 동양인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했지만 물 찾는 거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제이콥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아이 다 우리 사기치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엔딩에서는 제이콥이 정서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막 하려고 했던 게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 이상의 영역을 이 영화에서는 제이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안쓰러우면서도 위로를 받았던 부분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 현실적으로 또 그 영화에서 그 할머니께서 그 사고를 당하시고 나서 맞아요. 부터 되게 그 미신적인 것들이 더 그쵸. 활발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폴이 와서 기도해주고 어떤 그런 맞아요. 계속해서 너 열심히 진짜 다니면서 인상적이더라 그건. 굉장히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아이가 이제 구멍이 채워졌다. 뭘 하고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걸 해라. 그게 한약을 먹는 것이든지 아니면 폴 할아버지한테 기도를 받는 것이든지 뭐 그런 뉘앙스로 지금 영화가 전개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어떤 드림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미나리에 집중되면서 영화가 마치는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그 큰 몇 에이커나 되는 어떤 그러한 밭에 빅 가든을 만들 거야라고 하면서 시작됐었던 그 아메리칸 드림, 거기에 한국인들이 이제 3만 명씩 들어오는데 그 한국인들에게 배포할 한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한국 야채를 심을 거야라고 하는 미국 땅에 가장 좋은 땅에 가서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드림을 가지고 가셨던 분의 드림이 완전 박살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박살이 나는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플랜 B 미나리가 있다. 그리고 나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 아빠의 어떤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결국에는 가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영화가 계속해서 조명해 주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영화인 것 있거든요. 같고 나는 이제 뭐 지금 가족 얘기해서 덧붙이자면 어쨌든 그 가족이 그 헤어지지 않았다는 데 난 너무 안도했어요. 그러니까 불은 났지만 그 가족이 헤어지지 않는 결말로 끝났다는 게 난 너무 안도했어요. 왜냐면 뭐 더 잘 알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어 사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서로 이혼하는 부분도 너무 많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너무 아픈 상처 가운데 그냥 살기는 살지만 너무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인제 이런 특별한 이민 사회라는 이민 상황이라는 어떤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라서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사라지고 나서 진짜 제이콥이 '아 이렇게 뭔가를 사업을 성공하는 것보다 가족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든지 그 이상의 무엇이 있든지 다른 것이었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가족들이 헤어지지 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점에서는 나는 예 되게 안도감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고 다만 그 주인공의 이름도 그렇고 교회 상황도 그렇고 등장인물도 그렇고 정말 사실은 좀 크리스찬이 로서 약간 이 신앙적인 부분만 봐도 사실은 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은 이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점이 조금 인제 좀 영화에서는 그걸 느낄 수 없었다는 부분이 쪼끔 아쉽긴 하지만 그 아이삭 감독 자체한테는 이 영화가 어쨌든 신앙적인 그런 씨름이 있는 영화라는 거에 본인도 담고 있었고 실제로 인제 아이삭 감독은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부분이 이 가족 안에서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됐을까라는 어떤 새로운 궁금증? 이 가족 안에서 그 신앙이 이후에 어떻게 형성됐을까?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시기를 이 가족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던 예 그런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이콥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결국은 마지막에 다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결국은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인제 In His time 때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 영화가 좋았고 그 다양한 직업군들 우리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다 각자 그 가족들이 뭐 미션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과 레슬링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정말 다양한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족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진 않았나. 그러니까 상징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었던 대사가 있다라면 아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거다라는 그것도 있었고 제이콥이 아들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머리를 좀 써. 머리를 써.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영어로서 이렇게 자막이 나올 때는 using your mind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각인됐었어요. 제이콥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머리 써 이렇게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똑똑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우리 그 잠언에 있었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결국은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렇게 좀 던져주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되게 '아 내가 맨날 머리만 썼지 내 마음을 돌보지 못했구나.' 아이러니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using your mind의 그 표현이 이중적으로 저에게 좀 마음이 많이 남는 대사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제일 많이 머리를 쓰라고 얘기했었던 제이콥이 맨 마지막에는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따라간 무언가 깊은 곳에 뭔가 울림이 있는 그걸 이렇게 따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두 분의 얘기를 이렇게 좀 들으면서 조금 정리가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음. 오늘 이제 이 미나리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그 1.5세대로 살아오면서 분명히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것, 성장하는 것, 발전하는 것 이런 건 굉장히 너무 중요하죠.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성장해가고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21세기가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뭐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을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는 정말 너무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뭐 테크놀로지들도 그렇고 뭐 의료 시설들도 그렇고 더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어야 더 나은 삶으로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어갈 때 그거를 더 능가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동시에 그러한 그 성장에만 너무 그 몰입이 돼 있으면은 가족과 삶과 일상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것에 너무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자기 마음도 진짜 그 생각하는 것도 다스리지 못하고 들여다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향해서만 계속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한 존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 인생이 마칠 때쯤에는 그 인생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이제 되어지는 앞절에서 되게 그 훌륭한 것들, 그리고 막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굉장히 유수한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구제를 잘하는 것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막 기도를 거리에 나가서 하지 말아라. 멋있게 보이게끔 뭔가를 하지 말아라. 뭔가 본질의 것은 사라지고 뭔가 그 더 큰 것에만 바라는 것에 집중하지 말아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여기 그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미나리와 클릭이 강한 클릭이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러한 영화와 함께 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두드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생각난 말씀들이나 구절들 있으면 한 가지씩 나눠주시고 맞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일 났다. 나 말씀 잘 모르는데. 근데 억지로 이렇게 맞춰보는 네, 우리의 신앙에 억지로 대한 맞추는 이야기를 거 하는 억지로 거니까. 맞추면 안 돼. 그 제일 위험한 거야. 그러나 그 말씀 네.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예. 그거 저는 음. 생각났었어요. 잠언 말씀. 나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해야겠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음. 세상에서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본인이 꿔야 되는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나는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 꿈이 단지 내 이름을 내는 유명해지고 성공하기 위한 혹은 내가 그동안 깎였던 자존심이나 그 망가져버린 내 자존감을 어떻게든 되세우고 이렇게 다시 높여보고 뭔가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인정받기 위한 꿈이 아니라 진짜 꿔야 될 꿈, 나와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진짜 꿔야 될 꿈이 무엇인지를 그 꿈을 분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 꿈이 분명해진다면 사실 그거는 단지 성공하거나 이름을 내는 어떤 그런 유명한 것과는 거리를 둘 수 있는 것도 생길 수 있는 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의 단지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그냥 그저 생존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는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 정말 이게 인격이 사실 그 균형이 잡혀 계신 분은 유명하나 무명하나 뭐 그렇지. 여기에 있거나 뭐 미국에 있거나 그렇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굉장히 멋진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 미나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레미가 얘기해줬던 그 인격과 그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영화에서 제이콥이 만약에 이제 그 뒷이야기를 우린 모르지만 바램으로 인격까지 같이 그 소양이 맞춰져서 제이콥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응원하면서 우리의 삶도 아멘. 그랬으면 하는 생각은 드네요. 나 진짜 아이삭 감독 인터뷰하고 싶다. 아버지 신앙 진짜. 어떻게 가지셨는지 나 진짜 인터뷰하고 싶어. 궁금해지는데 그 너무 궁금해지는 궁금하다. 포인트. 그러니까 나 남의 개인 사니까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고 되게 궁금하네. 내일을 그러니까 아이고 어쨌든 오늘도 즐거웠다. 네. 오늘도 즐거운 재밌었다. 수다였습니다. 금방 또 뵐게요. 네.